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가 있어요. 강신익 교수의 글인데요. 개값, 사람값이라는 제목의 일부입니다. 이게 인간이랑 반려견의 출산, 그리고 가치 문제, 이런 거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왜 사람 출산은 유독 이렇게 길고 위험할까?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어떤 개들은 왜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됐을까?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자연분만이 어려워진 경우들. 네. 그리고 이 둘의 그 의료 비용, 이걸 비교하면서 사람값이 개값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현상, 이걸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 비용 비교 문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건 이 글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현실이랑 사회적인 인식이 어떻게 좀 얽혀 있는지, 그걸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글이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소나 말 같은 동물들은 새끼 나면 금방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금방이죠. 근데 왜 인간의 분만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할까? 뭐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있긴 하죠. 네, 그 유명한 설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골반 모양이 변하고 좀 좁아졌다는 거. 아, 직립보행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지능이 발달하면서 아기들 머리는 점점 커졌고 아, 그러니까 좁은 길로 큰 머리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분만의 고통이나 위험이 우리가 똑똑해진 뭐랄까 일종의 직접적인 대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진화라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가진 그 지능을 이용해서 이 진화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죠. 그게 바로 제왕절개 수술. 네, 맞습니다. 배를 열어서 아기를 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로 자연의 한계 혹은 뭐 진화의 딜레마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로 극복했다. 이 점은 알겠는데 그래서는 한국의 제왕절개 비율이 여전히 좀 국제 기준보다 높다는 걸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인 거죠. 네, 글쓴이는 그 점을 좀 우려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그 좁은 산도와 큰 머리라는 조건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나갈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연분만 능력이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서 퇴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군요. 그렇죠. 물론 이 높은 비율에는 단순히 의학적인 이유 말고도 여러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요. 글은 일단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간 이야기는 일단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담이 나와요. 누렁이라고 키우던 개 이야기예요. 아, 네. 그 누렁이 얘기. 그 누렁이는 뭐 동네 자유롭게 다니면서 혼자서 새끼도 아주 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순풍순풍. 그랬겠죠. 옛날 시골 개들은. 근데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서 키우는 작고 예쁜 개들, 뭐 예를 들면 품종견들, 얘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개의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대비가 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자, 인간이 제왕절개를 하게 된 건 아까 말했듯이 직립보행이라는 자연 선택의 결과로 생긴 어려움 때문이었잖아요. 그걸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였고. 네, 진화적 결과에 대한 대응.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일부 반려견들이 제왕절개를 하는 건 그 원인이 좀 달라요. 이건 인간의 취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취향이요? 네, 뭐 더 작고 더 귀여운 외모, 특정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인위적인 선택과 개량, 그 결과로 자연적인 번식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는 자연 선택의 결과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군요. 이 대비가 중요하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필요 혹은 뭐 미적 기준에 맞춰진 그런 선택압이 개의 자연스러운 생리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인 거죠.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가한 압력 때문에 수술이 필요해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 개의 제왕절개 이야기가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데 그게 바로 비용 문제예요. 아, 네. 그 논란이 좀 있죠. 개의 수술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 때문에 이거 뭐 사람 값이 개 값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푸념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글쓴이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글쓴이는요, 이런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왜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비교는 결국 모든 가치를 단지 돈으로만 바꾸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글쓴이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건 천박한 정서에 기반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천박한 정서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요? 네, 글쓴이의 논리는 이겁니다. 사람값이라는 건 그 자체로 존엄한 거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의 단어잖아요, 사람값. 네, 그렇죠. 하지만 개값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도구적이거나 상품적인 가치로 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사람값은 붙여 쓰지만 개값은 띄어 쓰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런 디테일도 지적했군요. 네. 이런 사소한 예를 들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둘의 가치를 다르게 혹은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걸 꼬집는 거죠. 핵심은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비용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기술로 넘어서려고 했지만 어쩌면 그 기술에 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면도 있고 반면에 인간 곁에 있는 어떤 동물들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오히려 자연적인 능력을 잃고 인간의 의료 기술에 기대게 되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그냥 비용이라는 단순한 잣대로만 비교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따지는 건 좀 본질을 놓치는 걸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글이 마지막에 그 어린 시절 개장수에게 잡혀갔다는 누렁이 있잖아요. 그 누렁이에게 미안함을 잠깐 전하면서 끝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한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필요나 취향에 따라서 동물의 모습이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개량할 때 그 동물의 원래 삶, 그 자연스러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힘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